당신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뭔가 망가졌을 때 파이프가 터지든 차가 퍼지든 관계가 틀어지든 계획이 무너지든 주변 모두가 허둥대는 그 순간 혼자 조용해지는 사람. 넋을 잃은 게 아닙니다. 집중하는 조용함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기여를 가진 것처럼 그 옆에 서서 당신은 잠깐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당신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그걸 어디서든 보게 될 겁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1970년대 후반,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학문적인 포장을 다 걷어내면 결국 이 한 문장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도 아닙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몸으로 쌓인 감각입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을 전에도 버텨냈다.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해낼 수 있다. 반두라는 이 믿음 하나가 기술이나 경험보다도 먼저 사람이 문제를 포기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힘들어질수록 얼마나 더 집중하는지를 극적으로 바꾼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고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전선을 건드렸더니 램프에 불이 켜졌습니다. 컴퓨터를 재시작했더니 작동했습니다. 상처를 꾹 눌렀더니 피가 떼었습니다. 그 순간 램프와도 컴퓨터와도 상처와도 전혀 관계없는 어떤 일이 그 아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세상과 자신의 관계가 다시 쓰이는 겁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을 뻗어 바꿀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뭔가 고장났을 때 신경계가 위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퍼즐이네. 나 이런 거 전에도 풀었는데. 반두라는 이것을 숙달 경험 Mastery Experience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연구는 일관되게 이것을 자기 효능감의 가장 강력한 원천으로 꼽았습니다. 누군가가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내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해보는 것, 그것만이 몸에 남습니다. 비슷한 시기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는 또 다른 것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통제 소재,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결과를 결정한다고 얼마나 믿는지, 아니면 운이나 운명이나 외부의 힘이 결정한다고 믿는지의 차이입니다.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 내 노력이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고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거의 모든 영역에서 더 오래 버팁니다. 문화를 가리지 않고 나이를 가리지 않고 내 노력이 결과를 바꾼다는 믿음,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패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특정한 순간들로부터 왔습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 누군가가 주도권을 쥐어줬거나 아니면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답을 알려주지 않을게. 대신 네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말한 부모에게서 오기도 하고 아무도 없어서 스스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두 길, 하지만 같은 곳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자신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그런 사람이 망가진 상황 앞에 섰을 때 그들도 잘 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불확실함을 느낍니다. 옆에 서 있는 당신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다른 건 그 불확실함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불확실함은 판결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나쁜 상황이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 그들에게는 출발점입니다. 아직 모른다. 알아보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모호함에 대한 내성 털러런스 업 앰비구이트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답이 없는 상황 안에 머물면서 무너지지 않는 능력,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빠른 해소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괜찮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이 먼저 옵니다. 얼어붙거나
차분해 보이는 사람에게 문제를 넘기고 조용히 뒤로 물러섭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그들은 어딘가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불편한 사이 공간에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잠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 무력한 것이 위험했기 때문에 고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인즉 해결해서 왔고 해결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 실제로 무언가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무력해지지 않겠다.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슈퍼히어로 복장을 입은 생존 기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해보세요. 그들이 긴장을 풀지 못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맴돌고 묻지도 않은 도움을 제안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미해결된 문제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위협입니다. 환경 어딘가에 망가진 것이 자신 안에 망가진 무언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깊이 이해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망가진 것이 흥미롭기 때문에 고칩니다. 작동하지 않다가 작동하게 되는 그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공간 중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고친 것을 다시 분해합니다. 더 잘 이해하려고. 아무 실용적 가치도 없는 질문을 합니다. 아무도 묻지 않은 수준의 디테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평범한 것 안에 숨어있던 아름다운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이들은 유능함 자체에 반한 사람들입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 알아가는 것 자체에. 이런 사람 곁에 있는 것은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교정적인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의도치 않게 수업 계획도 없이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은 일시적인 상태다. 망가진 것은 영구적인 조건이 아니다. 문제에 손을 얹으면 실제로 움직인다.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그 설명에 해당된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완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라면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문제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설득력 있게 가르쳐온 경험들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반두라의 주장 전체, 자기 효능감의 모든 구조는 그것이 경험을 통해 쌓인다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들, 해봤더니 됐다는 조그만 순간들, 드라마틱한 영웅적 해결이 아닙니다. 나사를 조였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누가 와서 해결해 주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이번만 거기서 시작됩니다. 작게, 구체적으로, 당신의 것으로.